저는 누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도 1명이 있죠. 저희 누나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근데 이제 한 2분이 더 또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모든 집은 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누구냐 몇 째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누나들이 결혼할 때 제가 매우 어렸죠. 그래서 누나들에게 감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50이 넘고 이런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 누나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누나 이런 사람을 만나 누나 내가 그 사람 한번 볼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 믿고 누나 결혼하든 하지 말든 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누나에겐 누난 결혼하지 마. 누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누나. 누나는 그냥은 지금 컨디션은 누나 혼자 살아가는 게 좋아. 뭐 이기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돼, 누나. 라고 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가족인 심정으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안전빵은 하도록 제가 추천해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일단 추천하는 여성분들, 저희 누나, 제 여동생에게 추천하는 남자상은 자, 최소한의 경제력은 있어야죠. 자, 최소한의 경제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은 한 달에 급여 얼마로 솔직히 생각하세요? 4천이요? 그럼 연봉 5억인데요? 최소한 1년에 5억은 벌어야 된다? 아니,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줘 보세요. 400만 원? 500? 시급 500이요? 자,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6천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6천, 5천, 오케이, 좋아요. 누나,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어, 누나.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어. 그러니 누나, 우리 한 미니멈 4천에서 5천, 6천 생각하자, 누나. 더 이상 벌면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누나, 1억 이상 매형될 분이 1년에 벌들 거라면 누나 얼굴도 좀 질서 이거 해야 돼. 누나 질서 지켜야 돼, 누나. 누나 질서는 그 정도는 아니야, 누나. 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나 시댁 돈 먹으려고 하지 마. 이건 제 입장이요. 그리고 누나 시댁 돈을 먹으려고 하면 누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각오가 되면 오케이 하고 그 대가 치르기 싫으면 누나 남의 돈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의 추천입니다. 남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이제 누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뭐 친구 상담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귀때기가 너무 아파요. 지금. 근데 가족이니까 성심성의껏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럼 경제적인 건 그쪽으로 할게요. 그리고 누나 나머지 거 얘기할게요. 자, 현실적인 건 이거 빼고 누나 난 첫 번째로 어떤 남자랑 누나가 결혼했으면 좋겠냐면 친구랑 했으면 좋겠어. 친구. 누구하고요? 친구. 자, 친구는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나, 친구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대.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슬픔이나 짐이 보여요. 그러면 연애에서는 이게 하자예요. 저 사람의 저 짐과 무게감이 있네. 저 잘못과 저 실수가 있고 하자가 있네. 그럼 나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냥 지인인 거죠. 그럼 누가 친구냐? 내가 저 친구의 짐을 봤어요. 근데 내가 저걸 좀 져주고 싶어. 그래야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 남자의 슬픔이든 짐이든 연약함이든 모질함을 봤는데 그걸 지고 싶은지 지고 싶지 않은지 누나의 감정과 의지를 물어봐, 누나. 근데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감정도 없다면 누나를 자책할 필요 없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맞아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 누나, 본인을 자책하지 말고 저 사람의 짐을 누나가 지고 싶은지, 그럴 의지나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만한 최소한의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그렇다면 누나, 그 사람은 누나랑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 사람의 짐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싶으세요? 그럴 의지나 감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남자랑 결혼하세요. 좀 더 사귀어보다가. 근데 이 새끼가 점점 짐이 커져요. 이 새끼가 한두 번 들어주냐 오냐 들어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쳐나와가지고 점점 짐을 눈덩이처럼 불려서 들어와. 그럼 그때 또 다시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 남자랑 결혼하십시오. 앞모습 말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인다고 하죠. 그때 뒷모습이 보이는 건 되게 강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느 날 되게 세고 폭군 같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엄마의 손가락 관절이 요리를 너무 오래 하셔서 꺾어진 지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우리 집에는 되게 좋은 밥솥 쓰는데 우리 엄마네 집은 거지 같은 밥솥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나는 지미추 신는데 우리 엄마는 그 건강에 좋다는 거 발 가짜 그거 2만 원짜리 신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신은 지 오래됐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화장품 라메를 쓰는데 우리 엄마는 샘플 쓴 지 오래됐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근데 어느 날 그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게. 그래서 저 인간은 마이너스가 되는 인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저거를 져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남자랑 결혼하세요. 그러면 훨씬 괜찮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능력이 없으면 그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비단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서적인 능력, 정신의 능력, 내면의 능력, 건강한 자존감, 홀로 서기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느낌, 수용성, 뭐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건 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첫 사연이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이 이 첫 사연을 듣고 가슴 뭉클해하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헤어졌습니다.
너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 강합니다. 헤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헤어지는 걸 정리하는 감정인 건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남자 소개해 주세요. 이건 뻥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하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맞아요? 서로 왜 고개를 이렇게 해요? 지금 충격에서 못 태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서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 번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복이 될 겁니다. 대부분. 인간은 갑자기 한 번에 끊을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 한 번이야 라고 하는 거 믿고 가신다면 저희 누나라면 누나 안 돼. 난 세 번째 매형을 또 보게 돼 있어. 이젠 전 매형 얼굴 기억도 안 나.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간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수록 더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당신을 사랑해서 이 시간을 함께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쪽에서 야, 그건 네가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이유야. 연민이든 뭐든. 그때 아니야. 나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내 마음에 지는 거야. 이걸 더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어요. 아유, 내가 내 열정을 바쳐서 내 인생 바쳐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는데 난 결국 그 사랑에 열매도 못 보고 오히려 내가 거절당한 입장이 됐네? 안 됐네? 아우, 난 손해네? 그러지 않죠. 제가 보기에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는 그 길이 나는 거거든요. 사랑의 길이. 그래서 선생님은 또 누군가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할 확률이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좋은 여자는요, 운명론적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남자를 만나도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남편 되게 좋은 분 있죠? 여러분 아니어도 다른 여자 사랑할 뿐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난 거죠. 그러니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랑의 길이 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성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했는데 이제 어떻게 뭐 하실지 뭐 나왔죠? 그리고 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흔들리면 아닌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맞다면 탁 쥡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다 싶은 건 쥘 만한 힘이 없거나 쥘 만한 엄청난 의지나 감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남편과 아는 지인이 수술을 하셨는데 남편은 살아나고 지인은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만 천국으로 가셨네요.
마음이 붕괴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 마음이 참 경황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그나마 이런 글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고 우리의 경황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겸손함 앞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난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내가 겸손으로 이 상황을 보니 야, 그래, 이건 할만하다. 그럼 그냥 눈 감아줘라. 사연이 있었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내가 죽음 앞에서 겸손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아닌 거죠. 요즘 혹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은 겸손의 시점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겸손의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끝자락 앞에서 이것을 보는 연습 같은 거죠.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내가 요즘 누군가와 헤어졌다.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안 된다. 내가 요즘 갱년기다. 내가 요즘 무엇이다. 이 모든 무엇이다를 아주 가끔 종종은 그 시간의 끝자락의 겸손함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번만.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지혜로운 판단력이 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기준을 불성이라 하시고 기독교에선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좀 따뜻해졌죠? 그쵸? 오랜만에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워 뒤지겠구나, 목폴라를 입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인간의 정서가 변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오면서 느꼈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 골목 들어오는데 막 따뜻해지니까 여성분들이 나와서 담배들 많이 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봄이면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봄과 같은 기운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 농담도 하고 다정한 모습도 보고 엄마 아빠가 둘이 막 이렇게 밤새 대화하고 막 애들이 자는 것 같지만 안 자고 다 듣고 있죠. 네? 엄마 아빠 이렇게 뭐 하시나 아이고 아까는 싸우는 척 하더니 또 뭐 동생 만드시나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듣고 있어. 그게 아이의 정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막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막 엄마 싸우지 마 막 그러는데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끼어들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엄마 또 싸우고 막 그 애는 그 소리 계속 듣고 있고. 제가 보기에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 1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기 시집 가기 전까지 3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계속 그러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대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좀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 그래도 좀 환영받고 따뜻한 기운에서 좀 자란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군요. 자, 손 내리시고. 저는 좀 강사님 같은 집안이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거나 얼른 독립하고 싶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불행하게 자랐네요. 한 4-5분하고 같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셔서. 자,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좋기도 했다, 싸우기도 했다, 이거예요? 좋기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그래요.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줘보세요. 우리 3번째 줄에 우리 옷 그 샤넬, 짜가 샤넬 같은 느낌, 저 셔넬 느낌. 너무 엘레강스 하시고 좋으시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친한 친구랑. 친한 친구랑? 그 친구도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도 선생님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선생님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렸었을 때 성장한 것들이 좀 보여요? 어때요? 네. 많이. 그래요? 어땠어요? 선생님 집안은?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둘 다요. 둘 다. 네,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늘 엄마가 어릴 때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저희 집하고 비슷한데? 저희 집은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고아원 갈 거야. 저는 3번 고아원을 항상 선택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다 싫더라고요. 그래도 잘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잘 자라고. 네. 웃으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완전 전도연 연기인데 지금. 아니, 괜찮아요. 저 살만해요 지금은. 아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 그게 선생님만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어요? 어때요? 성장해서 보니까. 네, 제가 지금 결혼 10여 년 차인데 약간 이제 저같이 상처받는 아이가 생길까 봐 전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시잖아요. 나빴어요. 저도 선생님 성악 전공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새 학기라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나 하면은 귀신 같은 소리 내지 말라고. 네, 음악 전공했는데 제가 심지어 유학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런 귀신 같은 소리 듣기 싫다고. 이제 약간 이렇게 언어를 그 좋은 언어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남편. 근데 지금도 결혼 생활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신혼 초보다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저는 진짜 나이 있으시고 자녀들 있는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건물, 땅, 집, 저 그런 거 진짜 제 의견인데요. 좀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건 저 주세요. 진짜 제가 깨끗하게 쓸게요. 진짜 이런 스튜디오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저는 언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언어를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좋은 언어를 상속받은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결혼을 해버렸었죠. 뭐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거를 인지하거나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네. 인식은 했는데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베제라라고 해요. 베제라.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자, 인식은 했어. 근데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럼 이건 베제라잖아요. 근데 내가 인식을 했어. 인정도 해. 근데 의지가 있어서 나 수정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결국은 바다도 그렇잖아요. 바다도 땅보다 깊게 패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고 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는 골짜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울 수도 있지만 그 골짜기에 물을 담으면 호수고 소금물을 담으면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을 저는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물을. 지금 한 분이 이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파진 상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 땅이 파져버렸는데 평평하면 좋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오셨다면 물론 결혼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말을 좋게 해야 오래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사랑해야 서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서로 예의롭게 하는 것이 오래 가고 그래야 사랑도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냥 기분 나쁘게 툭툭 던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고 싶겠냐고요. 그럼 피부가 닿으면 어때요? 그냥 소스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부부관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한 번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뭘 하고 싶냐고요, 우리가. 같이 가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점심마다 밥을 먹으러 와요. 이렇게 웃을 일인가요? 이 짧은 문맥이? 전 낮 출근이라 출근 준비로 바쁜데 늘 밥을 차려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싫다고 저랑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집에 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전 혼자 먹는 밥이 제일 편합니다.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혼자 우리 이렇게 인연이 되기도 어려운데요, 선생님. 남편은 어떤 일 하시는데 점심에 식사하러 오세요? 기계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네. 근데 남자가 보통 밥을 먹으러 집으로 다시 가는 건 두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밥이 맛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편해야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분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남편분이 선생님 음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엄마 음식 갖다 먹어요. 엄마 음식을? 가져다 먹어요. 엄마 음식을 가져오는데 네. 그걸 남편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차려주고 그 밥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점심에 이렇게 귀찮은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하냐고 물어보면 네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럼 뭐 밥만 먹고 가요? 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한 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던 몇 번 있었던 것 같답니다. 밥만 먹고 간 건 아니고 어떤 그 부부만의 퍼포먼스. 아름답네요. 뭐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뭐 선생님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당신이 차려주는 것도 그거지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좋아서 여기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서가 무슨 정서인지를 이제 조금 더 절실하게 선생님이 느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딘가로부터 여기에 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감이 있는데도 심지어 거리가 멀고 돈을 낸다는 건 다 저항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멀리에서 오신 분이 계실 거요. 강사님 저 진짜 오늘 이 콘서트 보려고 멀리에서 왔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저 뒤에 하얀 옷 입으신 여성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더 먼 데도 계세요? 어디요? 충남 홍성에서. 더 멀리서도 계세요? 저 끝에 여성분은 경남 창원에서. 더 멀리 온 분도 계세요?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천국, 지옥 없어요? 창원에서부터 왔다고요. 창원에서. 오는데 시간 3-4시간 걸렸을 텐데 갈 때 또 3-4시간. 엄청난 저항감을 뚫고 온 거예요. 왜? 무언가가 우리를 밀었어. 그게 뭐냐? 그건 김창옥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삶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에요. 김창옥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뭐 김미경 원장님. 오은영 박사님 콘서트 가셨죠? 가보세요. 하나만 듣지 말고 여러 개 들어야죠. 그거는 오은영 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김미경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법륜스님이 될 수도 있고 김창옥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학의 최인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 거리를 헤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의지가 있으시다면 터치하십시오.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번 하고 마칠게요. 종교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사람 좀 찾아와라.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기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장난 아니 옆에 막 몰려가지고 막 그 스친 거겠죠. 뭘 만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 사람 찾아봐. 그랬더니 정말 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혈루병, 몸에서 피가 빠지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 피라는 건 자기 생명이잖아요. 삶에서 자기 생기가 계속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내가 충만했는데 나 그냥 삶의 의지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막 근데 이제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저는 갱년기가 좀 심하게 오면서 무기력증을 심하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왔는데 조만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제가 죽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왜? 죽으러 가기가 싫어. 그럼 일어나서 어디 다리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도 사야 돼. 약국 돌아다니면서. 그게 싫어. 딱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먹기 싫지도 않고 먹고 싶지 않고 사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다 싫어.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개월을, 심지어 몇 년을. 그렇게 자기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친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인맥도 없고 하니까 지나간다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터치를 한 거예요. 이 터치가 뭐예요? 구독을 했다는 거예요. 구독. 제가 뭐 뻥치는 것 같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뭐 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를 누르든 구독을 누르든 알림을 설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다른 사람은 스친 거고요. 그 여잔 구독한 거예요. 구독하니까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고요.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에 대부분은 돌이고 금맥이 아주 살짝 지나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여러분은 그 금맥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뚫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문화유산을 받았다면 저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원망보다는 여기까지 저희가 살아있게까지 그분들의 삶을 바친 거에 대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홈파여진 이 땅에 물을 좀 넣자. 그게 소금물이면 바다고 그냥 물이면 호수가 되어서 여기에 또 뭐 생명체가 살지 않겠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좋아진다면 우리의 슬픈 사연은 우리의 매우 좋은 에피소드가 되어서 사람들을 좋은 세계로 안내하는 다리가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이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김창호 강사님처럼 웃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전 노잼이에요. 인싸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5명의 평균치가 보통 자기래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수준도, 사회적 수준도, 지적인 수준도, 정서적 수준도, 뭐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 그 평균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5명. 내가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핸드폰도 하고 아니면 뭐 자꾸 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게이지를 높이고 싶다면 그 게이지가 높은 사람이랑 자꾸 커넥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싸가 되고 싶다면 인싸 가까이,
근데 저는 인싸가 되지 않아도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 모르면 인싸가 되면 허망하거든요. 네. 그거를 알면 인싸가 될 확률이 높고 인싸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꽤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해바라기 남편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꼭 들어가야 해서 사는 게 불편합니다. 밥 때문에. 손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어머니 마이크 한번 주세요. 어머니의 남편분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주는 음식을 바라는 거예요? 해주는 음식이요. 해주는 음식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몇 년째 밥 해주고 계세요? 애들이 마흔이니까 40년 됐나요? 밥에 뭐 타진 않으시죠? 요즘에는 자꾸 태워요. 아, 요즘엔 자주 타 먹어요? 음식을 하면 자꾸 태우고. 아, 태운다고요? 네, 맛도 없게 하는데도 그렇게 밥 해바라기예요, 완전. 네. 밥에 뭐 다른 걸 타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도 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보면은 그 먹고 나서 아버님이 아우 자기야 너무 맛있어. 생겨 말 안 해요. 저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밥은 맛있게 잡수고 칭찬은 안 하세요? 예,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작은 아버지인가? 자, 그러면 제가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40년 밥을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남자의 심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당연하다. 그러니까 해주는 게 당연하다요? 아니면 맛있는 게 당연하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뻔뻔스러워. 뻔뻔스러워요! 자퇴하세요! 아니, 이분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스님, 비구니 스님 귀신사라고 돌아올 귀 믿음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구니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녁 공양을 해주시겠대요. 밥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전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식사 기도를 한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절이 저는 기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준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짝 보더니 아멘. 제가 너무나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외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문학 이전에 뭐예요? 과학이요. 현상학이요. 그냥 이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과 현상학을 기술했는데 그게 문학이 되고 영적인 언어들이 됐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어머니. 남편한테 오늘 집에 가서 이 기도문을 읽어주면서 당신이 당연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머니가 남편한테 남편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은 것이 혹시 있다면 그거를 몇 개 찾아내서
여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 그러네. 당신이 수십 년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거 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거 미안해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냥 똑같이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남편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애들 다 컸나요? 네,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버려요. 아니 근데 어머니 그게 이제 재활용 안 되는 걸 막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도 안 되고. 네. 누구도 안 가져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느님이라고 핸드폰에다 해놨는데 그냥 하느님을 그냥 하느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멘만 하고 있어요. 참고.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갑시다. 공격하는 것은 남편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남편이 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세요. 혹시 그런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야,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인생 바친 거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좀 헷갈려요 약간. 헷갈려요? 어떤 게요? 제가 그런 말 하고 그러면은 그냥 나가래요. 혼자 살으래요.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자긴 자연이다처럼 시골로 간다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봤자 밥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자연인보다 더 나쁜 자연인인데 자연인은 밥 자기가 해먹는데. 근데 술을 먹으니까 술안주를 꼭 해달라 그래요. 그래요? 술안주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 가기 싫어요. 이혼하실 거예요? 안 해요.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네. 권사님이세요? 천주교 다니는데요. 천주교 다니셔요? 이혼은 안 되잖아요. 참아요. 그럼 기독교로 오시는 건 어때요? 불교로 가기엔 너무 머니까 개신교는 좀 암암리에 허락해 주는데 가톨릭은 좀 빡시고. 샬롬. 샬롬. 이별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조카를 위해 강연에 초대했습니다. 앞으로 삶의 많은 과정과 고비를 마주하고 넘어야 할 사랑하는 조카에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을 통해 새 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카는 어머니의 얘기를 통해 큰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헤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내리시는가? 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조카분 잘 들었죠? 네.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건 마스터 키를 갖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같이 한번 웃고 같이 한번 울고 같이 한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 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마스터 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사님, 남편 생일 기념으로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5년 뒤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평생 한 길만 걸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용기 되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네요.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우리가 아는 멜로디가 많이 나와요.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드보르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모두 다 조스로 화답을 하시네요. 맞아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조스에 갖다가 OST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뭐가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따란. 그렇죠. 상어가 나올 때 뭔가 상어 지느러미가 보일 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딱 수면으로 상어 지느러미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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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물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신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이제 5년 있으면 익숙하던 직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이게 들려. 제가 제주도 살이를 할 때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주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들어간다는 건 되게 설레임도 있지만 이 두려움의 음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 연결하는 음악이 기가 막혀요. 실제로 들어보세요. 오늘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을.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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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따란 딴딴딴따단. 다 같이 할 수 있죠. 시작. 딴딴딴딴 따단 딴딴딴따단. 헌금바구리 돌아갑니다. 은혜만큼 내주세요. 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따단 따다다다다단 딴딴. 이게 계속 나와요. 장엄하게. 이건 어떤 느낌 같아요? 뭔가 제가 제주도 이제 가는 게 두려웠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가 산 땅값이 오른 느낌이죠. 딴딴딴 제2공항 들어섰구나. 블루버틀 들어왔다. 아이고 좋구나.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신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 두려운 음악이 나와요. 근데 남편분은 20년을 한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 느낌으로 계속 가시면 그 소리가 장엄한 소리가 날 거예요. 딴딴딴 따라단 딴딴딴따단. 근데 여기에 보면 또 2악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따라라 리리리 따라라 리리. 이게 잉글리시 혼이라는 악기인데 되게 서정적이에요. 전 그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고향 제주도 나의 꿈. 이런 느낌. 근데 또 그 다음 연결 음악이 이거예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땅값 올랐구나. 제주도 땅값. 아이고야 어떻게 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드보르작 이걸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신세계는 계속해서 업 앤 다운. 삶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힘들 때 계속 힘들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힘든 건 영원하지 않대요. 지드래곤이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지디가 말했다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나갈 때는 거만하지 않으면 되고 힘들 때는 희망을 가지면 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 지금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갱년기 지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하거나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견디는 것도 힘든 기간이니까 좋은 거 잡숫고 좋은 거 보고 이 시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하겠습니다. 솔깃하나요?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한 손님처럼 일정 기간을 대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건 3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달. 최소 21일을 해야 됩니다. 21일은 무슨 숫자일까요? 네? 둘이 하나 되는 날짜요? 제가 친구였으면 미쳤구나 너! 라고 할 뻔했네요.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상황극을 한 걸로 대체해 주십시오. 아, 둘이 하나 되는, 이가 하나가 되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21일. 선생님의 성장 배경이 매우 궁금하네요. 21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1번, 사람의 몸의 체세포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21일을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저는 옥자 물리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옥자 물리학이라는 제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새로운 습관과 패턴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습관을 해도 그 전 살아온 습관을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먹어도 갑자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자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패턴을 기준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이 적응이 안 되는 인간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강력한 삶의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 그래서 대부분은 21일 안에 떨어지는 거죠. 콜라 안 먹겠다. 커피 안 마시겠다. 술 안 먹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게 21일을 의지를 갖고 좀 가져야 돼요. 그때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함께 하는 거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21일은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어떤 날짜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짜.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또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잘해줘 봐야 돼요. 최소 21일, 한 달, 세 달, 6달, 1년.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 헤어져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안정합니다. 직장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1일, 한 달, 세 달, 6개월을 정말 귀한 손님처럼 직장에서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든 포지션의 일을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 퇴사해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다른 회사를 갔는데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프리랜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반복되는 고통을 겪으면 인간은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생각해요.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흔들릴 때 사기에 잘 걸리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보시라고요?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대해보는 것. 최소 21일, 최소 21번.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으면 좋습니다. 오늘 번개로 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언제 헤어질 거예요? 21일 있다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7728 그래 21일 됐다 헤어지자. 그래요. 네. 본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21번의 기회를 줘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영화도 한번 봐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우리에게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중에 그분이 오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이 있었는데 같이 살던 반려견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의 강아지도 이제 14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면 3년이 남았네. 3년.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렸을 적에 이 친구랑 저랑 막 같이 돌아다녔던 뭐 그런 곳에 뭐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게 유골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내 방에다 둘까? 나랑 함께한 시간이 14년인데. 여러분 연인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6개월이요? 거의 초파리 같네요. 연인의 평균 수명 6개월. 그 소금쟁이 아닙니까? 소금쟁이? 그거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시즌 지나면 뒤지는 소금쟁이? 도대체 겨울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소금쟁이와 같은 연인인데 14년을 함께 보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설날에 아들이 오는 것처럼 환영해줬고 집을 나갈 때마다 항상 그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봐줬던 존재가 평균 수명으로 3년 남았다니까요. 강아지는 인간보다 7년을 빨리 시간을 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소중한 걸 잘 가꾸지?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거지? 그 본질과 본연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금쟁이를 계속 바꾸면서요? 소금쟁이 장수 하늘소. 그래서 종종 이런 강연과 책과 그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의 사상을 무작위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과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하는 거죠. 뭘 한다고요? 실험. 실험을 해야 그 말이 내 삶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들은 재밌어져요. 전 지금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버렸어, 제가. 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듣고 뭘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보라는 거라고요?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줘보라고 했는데 나 저 얘기 좀 괜찮은데? 그럼 나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세상을 논하기에는 세상은 매우 다양해요. 이쁜 여자 안 예쁜 여자로 세상을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저 그렇게 무식하게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갖 컬러가 다양한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성공, 실패, 이렇게 세상은 논할 수 있는데 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결론보다 더 중요한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험하고 그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만의 삶의 노하우, 그것을 고상한 말로 바꾼 뭐예요? 영혼의 엑기스. 뭐라고요? 엑기스. 골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풍부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보기 좋습니다. 인간은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 가서 먹고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인간의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나요? 안 느끼죠? 괜찮아요, 뭐. 나가서 돈들 버세요. 돈 벌어서. 나가서 돈 벌어서. 빨리, 저기 부동산도 해야 되고, 뭐, 우리 할 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진짜 무지하게 물질과 형이상학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관리할 몫인 것 같고요. 인간의 관심이 여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좋은 물질 속에 살면서 마음이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쫓으느라고 내 인생 다 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이전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공 너머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 나름의 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복장입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고 제가 오픈할 날이 오거든. 그때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뭘 강연을 줄이고 뭘 하고 있는지 그 실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왜 뽑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자, 쉽다는 게 그게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자,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죠?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야죠. 뭐 이렇게 쳐요. 올드하다. 월드컵 우리 2002년인데. 자, 근데 자, 박수를 예를 들어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봐요. 네?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지금 힘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건지. 힘에 대한 되게 짧은 두 가지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소리가 더 좋은데 내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힘이 너무 드는 건지, 이걸 생각해 보거나 또 한쪽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에 저항해야지 힘이 생겨요. 이게 웨이트 운동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의 힘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생기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아름다움. 이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일산의 몸짱 아줌마가 하셨어요. 진짜 너무 안 믿는데 그 옛날에 그 아줌마 일본에 진출하시고 그 막 살 쪘는데 이제 당신 되게 초기에 우리 막 이 몸짱 아줌마 막 이런 모든 초기에 그분이었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것이 웨이트 운동이다.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건 두 가지인데 힘과 아름다움이다.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지금 힘 주고 사시고 계세요? 그럼 힘 빼세요. 그럼 편해져요. 두 번째, 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싶으면 힘 지금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되게 재미있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재미있게 편안해져요. 이게 힘에 대한 제 짧은 두 밸런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여자친구가 배고프다며 저를 깨우고 불을 다 켰습니다. 저는 자야 하는 시간이라 계획을 잡고 3, 4시간 더 자고 아침을 먹자고 하니 본인은 배고프다며 제 잠을 다 깨워서 싸웠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새벽에 깨웠다고요? 배고프다고 4시에. 불을 켰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배고프니 일어나라. 동거.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세상이 변한 게, 세상이 변한 게 예전에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자고 뭐 아침을 맞이하고 이런 일이 없었냐? 있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지는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결혼 전 동거는 아닌 듯해요. 결혼 전제 동거가 아니면 그다지. 동거남이라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요?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맞아요. 이혼보다는 동거가 낫죠. 결혼 전 동거. 저는 자, 동거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동거의 목적이 뭡니까? 동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뭐 젊음의 시간을 뭐 육체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뭐 정서적으로든 난 좀 과한 책임감 없이 좀 뭐 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면 저는 진짜 그 사람의 미래의 것을 지금 당겨서 알아보고 싶다면 동거는 그리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보라고 생각하고 싶냐면 그 남자네 집에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일상에서 어떤 말투를 하시고 어떤 리액션을 하시고 그 집 형제애는 어떤지.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저 남자를 알아보고 싶으면 저 남자랑 뭘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자에게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성적 매력이 있는 이성적 호감이 있는 이 순간에 이 남자를 알아보는 걸로는 이 남자를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 남자를 알아보고 싶다면 그 남자의 언어를 알아봐라. 그럼 그 언어, 이 남자의 지금의 영향을 미친 그 남자의 언어를 준 그 언어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어릴 땐 몰랐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똑같아요. 자,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모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부모는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지난 30년, 40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자기 부모한테 너무 이쪽으로 받으니까 아니, 난 저쪽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 언어를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그건 통계학에 의하면 60% 전후이긴 해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60%는요. 통계학에서 엄청 큰 수치예요. 네. 그러니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뭔지 그 언어 값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 남자나 이 여자의 언어적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자, 남자의 미래에 대한 유추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점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못 받은 남자나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자, 그걸 알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보면서. 이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혼했다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남자나 여자 입장에서 강사님 진짜 남편의 그런 집안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맞아요. 아내의 집안에 그런 부모의 언어의 영향이 좀 저희는 있네요. 이런 네. 교제 중에 시부모님을 만나봤는데 그 당시에는 친절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큰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완전 돌변하더라고요. 역시 아들 편 들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라는 거는요. 한국 문화가 점점 저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행사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나냐면 그 집에 좀 일상을 좀 볼 수 있는 만남이 있다면 전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행사 때는 우리가 당연히 예의를 지키고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좀 놀러 가는 문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되게 큰 이거 지금 리스크이기도 하고 선택이기도 하니까. 네. 아들이 여자친구 생기면 집에 초대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저는 우리가 연애를 하면요.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여행하고 싶고 많은 사람 만나고 싶기보다 우리 둘만 있고 싶죠. 둘이만 있고 우리 둘이만 있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는 공간에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요. 결혼하기 전에 오히려 이 사람 주변 인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정말 자기들 둘이끼리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끼리만 있으려고 그러고 결혼하니까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둘이 있으면 어색하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 껴서 만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나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주변에 인물이 없을 때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영화, 영상, 책,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빠에게 지금의 오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반응 방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사건이나 경우가 있어?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오른쪽 왼쪽 영향이 다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모든 곱하기니까 변수가 있지만 그런 걸 서로 좀 알아보셔라. 영향을 미친 그 남자 자라온 환경 정말 중요해요. 어렸을 적 부모 직업, 아빠가 어렸을 적 애들한테 요리해 준 거, 가정일 해준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달라요. 보고 자란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와 여행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은 정말 보고 자란 게 영양이라고 봅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 해줘서 진짜 결혼해서도 라면도 혼자 못 끓여 먹고 다 하나부터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본론. 결론이 지금 자, 결론을 아름답게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아보려면 동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 환경, 사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장시간 영향을 갖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각오 같은 것도 좀 물어보시는 게 우리의 도파민이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좀 더 흥분이 가라앉혀진 우리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깨운다. 계획이 틀어지는. 그거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나요? 대부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30% 정도의 이렇게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층이에요. 근데 저쪽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요, 3층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쪽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원하죠? 이쪽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저쪽도 열고 이쪽도 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람의 길이라고 해요. 바람이 다닐 수 있는 길. 바람이 다닐 수 있어야 사람이 시원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인생도 시원해지려면 내 계획을 세우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게 나갈 때 그 문을 좀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 계획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시원하지가 않아. 우리의 계획이 있거든요. 김창옥 TV에.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만 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 계획을 세우고 또 좀 우리의 계획이 원대로 안 되는 걸 좀 열어주고. 그러니 인생 시원하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고 싶다면 자, 계획을 세워라. 근데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 계획이 나갈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줘라. 그 마음의 문을. 그래야 오히려 더 시원하게 일이 그 다음으로 가거든요. 안 그러면 계획만 세운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층 건물일수록 바람이 엄청 부는데 되게 위험한 바람이 돼요. 그러니 바람의 길을 열어줘라. 20, 30%만. 처음이 어렵다면 10%만. 그러면 이제 시원한 걸 느끼면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